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네. 테슬라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아주 양호한 실적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9.7% 네. 하락했는데 혹시 그것에 함이 좀 숨겨진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테슬라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계속 어닝이 줄 거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 이제 실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죠? 네. 그런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 거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닝이 있고 PE가 있잖아요. E가 있고 PE가 있죠. 그죠? 네네. E는 어닝이고 PE는 멀티플을 나타내죠. 이제 버는 거에 몇 배 수로 거래가 되고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자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닝이 E가 아니라 P를 봐야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시장의 조정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래되면 실제 어쨌든 명목상의 판매 가격이나 면목상의 어닝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그게 도저히 못 버텨서 이제 완전히 크래시하고 막 그 시장이 전형적으로 우려하는 유동성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근데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장기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된다면 어닝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월가 애널들이나 이제 셀사이드 쪽 애널리스트 분들이 특히 어닝에 너무 집중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 마지막 있었던 리세션이 08년에 이제 그런 어닝이 꺾이면서 침체가 오는 그런 리세션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신 것 같은데, 결국에 테슬라가 어닝 자체는 명목으로 그래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될 때 중요한 거는 사실 멀티플의 조정이지 PE를 봐야 되는 거지 어닝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하면서 어닝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이랬는데 크게 충격을 받았죠, 지난주에. 이제 그거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씩 봐야 될 거를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 100년 동안 실제 미국 S&P 500의 평균 PE는 멀티플은 15배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난 10년의 미국 주가의 상승은 실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주가가 많이 뛴 게 아니고 멀티플의 확장으로 지금까지, 이거는 뭐 팬데믹하고 상관없이 2009년,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지나고 나서 양적 완화가 시작된, 그래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니까 장기금리를 계속 인위적으로 낮추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결국 그 주식의 멀티플이라는 건 장기금리, 단기 쪽 말고 10년물 정도의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계속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기업의 멀티플도 인위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셔야 될 거는 이제 과거 실제 100년 긴 텀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의 멀티플의 평균은 15 정도였다. 근데 현재가 26.3 정도잖아요, 멀티플이. 그죠? 그러면 이게 지난 10년으로 생각하면 지난 10년과 같을 거야. 다시 기준금리는 제로로 돌아오고 장기금리는 뭐 1%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믿었던 프라이싱이 다 멀티플에 적용이 돼서 최근에 상승이 또 나타났던 건데, 이게 앞으로는 과거 10년이 아니라 지난 100년과 같은, 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같은 시기로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많은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상으로는 어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제 멀티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이 주가를 하락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도 뭐 그 정확하게 뭐 어떤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본 느낌상으로는 어쨌든 어닝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로 봤을 때는 떨어졌죠. 근데
예를 들면 장기금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단기금리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장기금리는 조금 떨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뭐 2020년이나 21년처럼 낮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을 상쇄할, 장기금리가 그렇게 올라온 거를 상쇄할 만큼의 성장이 더 있을 거야 라는 모든 하입이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주에 다 쏠려 있던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대비 어쨌든 하락을 했으니 이익률로 봤을 때는 그럼 그 말은 성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명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 영업이익이야 뭐 좋을 수 있었지만 실제 그게 어떤 성장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그 성장이 상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장기금리가 지금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해도 저희의 전망이나 예상처럼 장기금리가 앞으로 더 우상향,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쳐도 만약에 그러한 성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장기금리로 인한 장기금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잖아요. 어쨌든 20년, 21년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막 1% 아래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로 인한 멀티플의 재평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막 돈을 아예 못 벌고 아예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서 발생하는 이제 주가의 조정은 특히 멀티플의 조정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다들 어닝 E하고 P가 있으면 P를 봐야 되는데 자꾸 E를 예상하고 자꾸 E에 대한 전망치가 뭐 낮아질 거야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P가 중요하고 그거를 조금씩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P를 결정하는 주요 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이제 이야기는 과거 프루틴 이제 사이트와 이 영상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채권 금리와 주식 시장의 P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네. 특히 이제 성장주가 많이 있는 S&P 500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는 특히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어떤 인풋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야 5%까지 올랐으니 뭐 이러면서 주식이 힘들 거야 라고 하지만 미국 주식이 지금처럼 거의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건 대부분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고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금리가 과거 2020년, 21년 이제 성장주가 제일 좋았던 20년, 21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10년 금리가 지금 뭐 그래도 단기 금리보다는 여전히 많이 싸지만 어쨌든 4% 부근 뭐 3.9 뭐 이 정도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미국 주식의 P는 S&P 500이 26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26배로 지금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제 양적완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누르지 않던 시기, 그러니까 2008년 이전, 그러니까 뭐 1900년부터 한 지난 100년을 쭉 보면 평균이 15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낮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저기 15는커녕 뭐 7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뭐 12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뭐 8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물론 그때도 높았을 때는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했지만 평균은 15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양적 완화는 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 시장은 뭐 언젠가 분명히 또 엄청난 유동성 크래시가 와서 다시 양적 완화 시작할 거야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장기 사이클이 왔고 결코 과거와 같은 그런 양적 완화를 쉽게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난 10년이 아니라 과거 100년 평균으로 만약에 15까지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지금 S&P 500이 뭐 4,5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한 40% 정도 아마 빠지는 게 맞을 텐데
그러면 뭐 한 15까지만 가도 평균은 15까지만 간다 그래도 뭐 아무튼 엄청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성장이 그를 상쇄하지 않는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장이 계속 이 성장에 대한 하입이 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멀티플을 유지시켜 줄 거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어쨌든 3.9를 주고 있다면 네네. 미국 주식 S&P 500의 P가 26배라는 건 그거를 이제 이익 수익률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거를 제가 지난 아마 동영상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 26배면 그거의 역수니까 그냥 100에서 26, 26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100에서 26을 나누면 지금 4가 안 되죠. 심지어. 4가 살짝 안 되고 그것도 3.9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원금이 보장되는 10년 동안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금을 10년 뒤에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어쨌든 명목상의 원금은 보장되는 자산이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뭐 화폐 가치가 날아가고 원금의 가치가 뭐 10년 뒤에는 절반이 돼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이죠. 근데 이제 성장이 예를 들어 AI나 뭐 이런 식의 하입이 껴있는 성장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이미 지금 과거 2년간 엄청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발현되기 시작해서 어쨌든 성장은커녕 정체되거나 혹은 저희 예상처럼 인플레이션이 또 더 장기화돼서 이게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지금의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냐. 양적 완화가 없잖아요. 돈을 풀어서 장기채 무조건 사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가 3.9%인데 원금 보장이 되는 10년물 국채가 3.9%를 제공하고 있을 때 S&P 500의 이익 수익률, P를 이익 수익률로 전환했을 때 이익 수익률이 4%도 안 주고 있다면 이 정도의 갭이 없는 거는 이익 수익률이 무조건 그래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정도의 갭이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등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주식이 고평가돼 있는 건데 하물며 저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장기채도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대로면 장기채 금리도 더 올라가야 되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갭 자체가 엄청나게 주식과 채권 간의 갭이 엄청 이 일드 갭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드 갭도 다시 벌어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이익 수익 P가 훨씬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트를 아마 저희 그 편집할 때 아마 저희가 이제 뭐 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평균으로 꼭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평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그런 제가 보는 테슬라의 얼마 전 하락은 약간 잘못된 어닝 쪽을 보다가 이제 멀티플을 보기 시작하는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의 이제 피해 역수, 이익 수익,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도 안전 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권 시장의 이제 수익률이 더 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권 시장이 제공하는 10년물 금리보다는 아직은 S&P 500이 제공하는 이익 수익률이 살짝 더 높을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예를 들면 원래는 10년물 금리가 3.9%면 원래 같으면 뭐 그냥 과거 평균으로 칠게요. 예를 들자면 10년물 금리가 3.9%를 주고 있으면 S&P 500은 사실 뭐 거의 뭐 못해도 한 5% 정도는 5% 정도의 이익 수익률을 주는 P 멀티플이 적당하죠. 그러니까 한 100pp는 차이가 나야 그래도 이것도 오히려 크게 잡은 게 아닙니다. 100pp가. 근데 그 정도는 차이가 나야 최소 아니 어쨌든 내가 그 돈을 10년 국채는 10년 동안 기다리면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S&P 500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완전한 위험 자산 이제 주식인데 그런 측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입은 이제 그런 주식의 성장이 엄청날 거야 라고 이제 하입이 끼기 시작하면 그 스프레드가 엄청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텀 그것도 프리미엄 그렇죠. 관련해서. 텀 프리미엄이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텀 프리미엄이 이제 플러스로 올라와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침체, 전형적인 리세션은 일단은 텀 프리미엄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장기채의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오래 빌려줬으니 더 그 채권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텀 프리미엄이 정상화될 때 이제 그 자산 가격이 먼저 빠지고 그로 인해서 부의 웰스 이펙트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잘 주셨는데 그 텀 프리미엄이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비정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마이너스인 게 비정상인 것처럼 지금 오래 빌려주는 게 더 싸게 더 적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면 텀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되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물 위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더 단순히 채권과 주식 간의 일드갭만 정상화돼서 이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정상화까지 더 돼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 막 이걸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려니까 Q&A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PI나 PPI가 저희는 애초에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올 거다. 이번까지는. 왜냐면 이번에가 그 기저효과가 이제 제일 극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CPI,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찍은 영상이 이제 Q&A 라이브로 했었고 그게 라이브 폴 저희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Q&A를 하고 나서 이제 그 CPI, PPI가 발표되기 직전에 찍었던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뭐 CPI, PPI 나온 지가 언젠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Q&A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텀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실 수 있고 미국 장기채의 텀 프리미엄이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 빌려준 거랑 10년 빌려주기로 했으면 제가 돈을 10년 빌려줄 때 훨씬 더 연간 더 높은 금리를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빌려준 거보다 1년 빌려준 거보다 근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텀 프리미엄이 아예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 텀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 텀 프리미엄이 확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텀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데 조금 오르려는 기질이 많이 보이는데 프레드 들어가셔서 그냥 텀 프리미엄이라고만 치셔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주의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에서 빌 그로스라는 또 투자 구루가 관련된 내용을 한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장기채를 워낙 개인분들이 이번에 많이 사셨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증권사 지점들에서 특히 좀 자산가분들한테 장기채를 많이 권유한 걸로 알고 있고 워낙 많이 사셨어요. 기관들 뿐만 아니라 개인분들도 정말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 한국에선 특히 또 장기채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부터 또 계속 오랫동안 프루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맥락을 잘 모르시고 딱 최근 영상만 보시다 보니까 이해가 100 안 되시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채권왕이죠. 빌 그로스라고 한다면 제프리 건들락은 약간 구 채권왕이고 그 오리지널 채권왕이 이제 빌 그로스인데 아주 전설적인 이제 근데 그분도 사실 이번에 얘기 나와서 하시는데 베어리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이게 거의 어제 그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된 얘기인데 그분도 텀 프리미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페드 펀즈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 뭐 단기채 말고 기준금리 대비 보통 역사적 뭐 100년 이런 평균이 텀 프리미엄 10년물하고의 텀 프리미엄이 역사적으로 평균이 140bp 정도더라. 140bp 정도다. 그분 말씀이. 그럼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이 막 모든 그런 하입이 다 껴있는 미국 주식시장, 미국 성장주가 전망하듯이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완전히 안정화된다. 그냥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2% 아래로 내려오고 뭐 이런다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내년 안에 2.5%까지 지금 시장이 모두 프라이싱 하고 있듯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턴 프리미엄이 최소 140bp 1.4% 정도는 평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게 되면 3.9가 정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별로 무게감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분이 최근 며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9%가 그러면 모든 그 장밋빛 전망을 가정하더라도 3.9%가 향후 10년, 뭐 향후 5년에 그렇게 되면 지금 10년이 아마 3.9%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싼 건가요? 혹시 그 중에 잠깐의 그 스파이크가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또 한 1년 정도 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7%, 8%까지 오르면 그때 장기금리가 물론 평균 10년, 향후 10년 평균으로는 3.9가 정상일 수 있지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다시 스파이크가 온다. 그럼 그때 그 10년 금리가 예를 들어 정말 뭐 정고점도 깨고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 막 5%, 6%까지 간다면, 예? 6%, 7%까지 간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모든 걸 그랬을 때고 그분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게 아니라면 3%로만 잡아도 향후 10년 평균이 3%, 인플레이션이 3%, 4%의 정도에 고착화된다면 그러면 장기금리, 기준금리는 몇 프로가 돼야 될 거며 장기금리는 몇 프로가 정상이겠냐. 물론 그에 반대해서 굉장히 또 장기채에 불리시한 쪽이 있어요. 당연히 어느 시장이나 다 양쪽의 의견이 있듯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장기채 불리시가 더 많은 컨센서스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형적인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그런 리세션을 예상을 하니까 저희가 전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는 이렇게 둔화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뭔가 돈이 없어지고 C가 막 원자재 가격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유동성 위기를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던 위기를 늘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런 장기채 하는 쪽이 뭐 특히 유명한 데가 호이징턴이라고 있거든요. 호이징턴 그쪽에서는 이제 딱 하는 얘기가 그런 유동성 이제 모든 시스템 크레딧 크런치가 나타나고 할 거니까 장기채는 일단 단기적으로 좋을 거다. 아니 그런 시스템 위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일단 바로 또 돈을 풀고 또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타난다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도 워낙 이미 유동성이 지난 영상 꼭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유동성이 많이 위에 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기채가 좋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호이징턴은 아셔야 될 게 물론 과거 10년 넘게 계속 채권 과거 10년이 아니죠. 긴 그림으로 보면 과거 40년간 채권 불마켓이요. 채권은 계속 좋았으니까. 다만 아무튼 작년에 그쪽은 33%인가 손실난 곳이 이제 호이징턴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네.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100%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이제 턴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미국제 10년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너무 저렴한 상태인데 네네. 이것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의 고평가된 멀티플 미국채 10년물의 가격이 아니라 금리가 네, 금리. 아직 여전히 그것도 좀 낮은 편이다. 예, 턴 프리미엄 고려하면 턴 프리미엄을 고려할 너무, 때, 예. 예, 그렇죠. 네네. 그것이 정상화될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기화가 안 된다 그래도 그 시장에 뭔가 그 꿈과 희망을 다 가입해도 여전히 장기채가 그렇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정상화되면 고평가된 주식시장의 이제 PE에 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또 이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간단히 정의하면 어닝 곱하기 이제 PE 곱하기 이제 성장성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테슬라가 이제 시장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 PE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 그냥 그거는 제 개인적인 네, 느낌인 거고 뭐 어떤 시장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뭐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그러니까 저는 큰 시장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고평가되어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아니면 어떤 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그래서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평가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그게 어떤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리스크가, 이 정도의 리스크가, 투자는 항상 리스크 대비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특히 이렇게 지금 거시경제 다른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땐 그 리스크가 발현될 가능성이, 그것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하시고 좀 잘 네, 아무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내용은 조금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 보여서 한번 칠판으로 간략하게 제가 복습을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하면 또 헷갈리고 또 그로 인해 또 엄청난 악플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 능력상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과거 영상들만 보셔도 좀 찾아보시면 다 있긴 한데, 어쨌든 그 10년물 금리가 지금 3.85, 근데 이 10년 금리 3.85는 어쨌든 10년을 기다리면 10년 동안 연에 3.85%를 수취하면서 10년 뒤에는 원금, 내가 1억을 맡겼다 그러면 1억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물론 이거는 명목상 원금이죠. 그 사이에 10년 동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7%씩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냥 이거는 가정입니다. 또 왜 7%씩 발생하냐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거는 사실 아무리 3.85%씩 받았어도 10년 뒤에 내 원금의 가치는 거의 뭐 반토막보다도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안전자산이란 뭐죠? 10년 뒤에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내 원금이 지켜진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의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위험자산이죠.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근데 이제 S&P 500이 아까 말씀드린 이익 수익률, 그러니까 P가, 그러니까 멀티플이 26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PE가 26배인데 이거를 요 10년 금리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주고 있나를 비교하는 이익 수익률로 변화를 하자면 100에서 26의 역수니까 100에서 26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3.81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10년 금리에 비해 S&P 500이 더 낮게 주고 있는 거죠. 안전자산이 더 위험자산보다 위험자산보다 더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위험자산인데, 위험자산이 그러니까 이걸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S&P 500에 속한 어떤 그 500 종목에 모두 다 투자를 할 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향후 10년간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투자하면 뭐 3.8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당 수익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10년의 미국 국채가 3.85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오히려 아주 붙어서 뭐 동등 조금 더 위거나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역전이 돼 있어요.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내려올 만큼 가격이 멀티플이, 이 PE가 엄청 고평가, 26으로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우리 이번 팬데믹 그 20년, 21년 당시에 그 정도의 금리가 아주 낮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금리가 훨씬 높죠. 장기금리나 이런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적이 있었고 역전이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장입니다. 성장이 만약에 미국 주식, 미국 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이거를 뛰어넘을 이 일드갭이 최소 못해도 100bp 정도는 나와서 이게 한
S&P 500이 한 4.8% 정도의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향후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한 뭐 심지어 이게 뭐 2.81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거는 그걸 상쇄하는 성장이 만약에 엄청나게 나온다. 미국 경제가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서 그런다라면 가능한 거죠. 내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경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예상치를 뛰어넘고 했지만 전년 대비 동기비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됐죠? 이걸 상쇄하는 성장은커녕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누적 효과가 이제 슬슬 발휘되기 시작할 건데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성장이 이거를 상쇄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겠죠? 이게 10년 금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야겠죠?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올라가야겠죠. 한 어느 정도가 이 정도라면 예를 들어 3.85 지금 모든 게 그냥 현 상황과 동일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향후 10년 뒤에도 10년 동안 그냥 평균 계속 3.8%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도 그냥 이 정도가 그냥 동일하다. 아니면 인플레이션도 진짜 시장의 예상대로 2%까지 내려온다라고 쳐볼게요. 정말 안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금리가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빌그로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면 저는 물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사이 빌그로스 채권 왕이 얘기한 게 2.5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텀 프리미엄이 역사적 단기금리와 기준금리 10년물 간 텀 프리미엄은 140bp가 역사적 평균이더라. 1.4% 정도, 그죠? 그러면 2.5%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지금 금리는 그냥 이게 평균일 수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오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 사는 건 디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행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장밋빛 그 가정을 다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10년 3.85가 향후 10년에 그냥 물론 그 사이에 장기금리가 확 위로 갔다가 뭐 떨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평균으로는 3.85가 평균을 나중에 10년 뒤에 내보니 3.85 정도더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모든 장밋빛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하입이 이제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맞겠냐라 여기가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그래도 제가 위험 S&P 500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수를 하니까 그래도 한 3.85보다는 1% 정도 못해도 그러니까 최소 1%인 거고 저는 보장받아야 그렇죠. 최소 그렇죠. 맞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1% 100bp면 되게 낮은 거예요. 정말 낮은 거예요. 사실은 뭐 300, 400까지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최소한 단위로 해도 뭐 이게 예를 들면 한 5% 정도까지는 가줘야, 그죠? 이게 한 10년이 4%를 준다면 5%까지는 가줘야 그게 되겠죠. 그러면 P가 5%가 되려면 26에서 몇이죠? P의 역수가 이익수익률이니까 P가 20이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양적 완화가 없던 시기, 지난 과거 100년의 평균은 차트가 또 나올 거지만 평균은 15였더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심지어 스파이크가 다시 와서 지난 뭐 고점보다 더 높게도 갈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7, 8까지도 떨어진다. PE가. 그러면 이 이익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일단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간다면 10년 금리가 더 확 먼저 올라가게 돼.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다시 온다면 그때는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10년 금리가 어느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실질 수익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야. 아직도 시장에 만연한 어떤 일시적인 레짐이 없어진다. 그게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화폐적 현상으로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지난 역사상
그렇게 1, 2년 만에 진정이 아예 되는 게 없더라. 늘 1차 스파이크, 2차 스파이크, 3차 스파이크가 있더라 라는 얘기고, 그럼 그걸 평균으로 냈을 때 장기적으로 꽤 오래 가더라. 그러니까 못해도 한 10년 정도는 가더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그때는 22년에 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는 어쨌든 연준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10년 금리가 실질로,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지난 10년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최소한 동등한 수준까지도 안 갔었어요. 그죠?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렇게 됐지만, 근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현될 때는 최소 아무튼 이제 이거 장기화되는 거구나.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갈 거고, 그때는 최소한 10년물 국채도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실질로 수익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에 근접하게 실질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더라도 최소한 그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게 실제 역사적 사례로는 70년대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5%까지 간다. 올해 연말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뭐 예를 들어 6, 7%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올해 연말 안에 정고점을 깨고 5%까지 간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5%까지 가면 지금 원래 3.81을 주고 있던 이 이익 수익률이,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게 맞을 것이냐, 그죠? 또한 아까 말씀처럼 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네. 1% 정도 더 받는다고 하면 뭐 그쵸. 그때는 성장에 대한 하입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면 확실히 그건 없어질 거니까. 뭐 AI고 자시고 그때는 확실히 없어질 거니까. 그럼 원자재가 막 튀고 유가나 이런 게 막 튀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과연 몇 프로가 맞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역사적 평균인 15까지만 다시 간다고 해도 그 S&P는 지금보다 40% 수준은 그냥 쉽게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너무 잘 모르시는데,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그러니까 꼭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주가의 상승은 제가 처음에 E하고 P를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주식의 상승은 E의 성장으로 발현됐다기보다 그냥 멀티플이 더 높게 고평가되면서 발현한 주가의 상승입니다. 근데 그 멀티플, 이 P의 고평가가 어떻게 일어났냐. 연준이 양적 환환을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찍어서 장기채를 인위적으로 샀잖아요.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데도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한때는 MMT 얘기까지 나왔죠. 막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2020년 뭐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 P의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저희가 차트 있으면 아마 이것도 위에 띄워드릴 텐데, 어닝은 2009년, 뭐 2010년에 비해 그때 당시 어닝이 한 100 정도 됐었고, 미국 100불 정도 됐어요. 미국 그 S&P 500 어닝이. 근데 그게 한 2021년까지 한 200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70불로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수축하고 있죠. 어닝은 그러니까 100에서 예를 들어 지난 10년 리먼 이후 기간에 100에서 170까지 지금 현재 170이라 그러면 끼케야 몇 프로죠? 70%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미국 주식이 S&P 500으로 치면 리먼 당시에 비해 지금 몇 배가 올랐냐. 그리고 나스닥은 몇 배가 올랐냐. 리먼 2008년 이전에 비하면. 그럼 실제로 주가는 어닝이 늘어서 오른 게 아니라 핵심은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그죠? 본원통화, 제가 양적 완화 하면 뭐가 늘어난다 그랬죠? 광의통화가 아니라 본원통화만 늘어나서 그게 금융자산의 인플레이션만 발생시킨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서 미국 주가를 계속, 왜냐면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다시 쉽게 말하면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점점 낮아지는 장기금리보다 그나마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조금 더 1%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게 이게 팬데믹 이후만이 아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근데 다시 말씀,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다, 시장에서. 그러면 애널들이 어닝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이 와서 어닝이 엄청 줄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어닝이 주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이걸 걱정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소비가 줄어들어도 명목상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닝의 문제가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오른 게 어닝으로 올랐나요? 지금 멀티플로 올랐나요? 멀티플로 오른 거. 멀티플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업의 주가가 정말 진짜 기업의 장기 성장이 되려면 어닝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나서 멀티플이 어떤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어닝이 실제 오른 거를 감안해서 그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멀티플이 확대가 돼야겠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멀티플만 오른 경우는 양적완을 통해서 그거는 진짜 주가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아직도 장기 금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혹은 이제 이미 끝났고 이제 다시 과거 10년과 같은 디플레이션 사이클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0%까지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제로금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로금리가 되면 장기금리는 다시 1.5%, 1.4%까지 1%대로 내려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크런치가 막 은행들이 다 망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리고 자꾸 뭐 저 말 못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방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려면 방대한 얘기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자꾸 어닝이 줄 거야, 이거 자체가 일단 2008년에 리세션, 그런 유동성이 없는 그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장기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채를 살 거면 정확히 내가 뭐에 베팅하는지 알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그 팬데믹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 얼마나 그런 상황일까요? 얼마나 지금 그거 하면, 좀만 뭐 하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유동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면. 침체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되는 상황, 전형적,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어떤 자산을 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P/E는 왜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P/E는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시나요? P/E요? 예.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P/E의 조정은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금리, 금리에 따른 거고, 그죠? P/E는 P/E를 멀티플을 정하는 핵심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단기금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기준금리를 연준이 5%까지 올렸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단기가 아니라 장기금리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 실제 주식이 저점이었을 때에 비해 제가 장기금리는 뭐라 그랬죠? 미국의 장기금리는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한 4.3, 4.4까지 갔었던 게 지금 3.8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 어디 방송이나 어디서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됐다는 거고, 10년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모든 주가의 상승은 뭐죠? 다우가 이끌었나요? 가치주가 이끌었나요? 아니잖아요. 성장주,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가 다 이끌잖아요. 특히 미국 증시는 더더욱. 그러면 그런 성장주는 당연히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올라갈 핵심 요인은 뭐냐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아까 턴 프리미엄도, 시장이 앞으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무조건 턴 프리미엄이, 장기채의 턴 프리미엄이 0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거 차트 꼭 넣어주세요. 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올라와야 일단 주가나 이런 게 무너질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너져야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먼저 그게 수그러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 경기 침체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지, 어떤 뭐 크레딧 크런치가 발생해서 어닝부터
당장 막 이렇게 2008년처럼 2008년에 어닝의 역사적 차트를 보시면 2008년에 PE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닝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멀티플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번 작년 10월에 보셨잖아요. 문제 그런 거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당장 또 돈을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 그 다음은 뭐죠? 장기금리가 그에 맞춰서 튀어야겠죠. 그죠? 그게 장기화된다라는 특히 이제 앞으로 다시 뛰면 그땐 진짜 장기화 일시적 인플레이션 아직도 시장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건 싹 없어지겠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면 그죠? 그래서 이제 턴 프리미엄이 어쨌든 플러스로 올라가면 턴 프리미엄 정상적으로 플러스여야 될 만큼 아까 빌그로스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랑 상관없이 채권왕 빌그로스 원래 원조 채권왕 빌그로스가 최근에 또 한 얘기가 턴 프리미엄이 기준금리 대비 최소 140bp가 정상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언젠가 풀릴 거라는 건 다들 이견은 없으세요. 근데 그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장기채를 또 많은 분들이 사셔서 더욱 그러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진짜 파월이 한 말대로 또 저희가 한 얘기대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고 기준금리를 지금 5.25, 뭐 5.5 이거에서 물론 조금은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근에서 좀 내리든 그 부근에서 오래 유지를 홀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빌그로스가 한 얘기가 뭐죠? 기준금리에서 140bp 위가 정상이라고요. 그게 물론 침체 예상은 리세션은 분명히 저도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물가가 유지되면서. 그러니 장단기 역전이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다라고 해도 이게 어쨌든 조금 뭐 비슷하게라도 가든지 많은 해도 5%잖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차로 스파이크가 지금 최근에 뭐 원자재 엄청 뛰고 이런 것만 봐도 과연 그런 게 됐을 때 장기채가 살아남을 거냐. 오늘 뭐 이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 딴에는 설명을 잘 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